오늘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죠. 지금 알트코인을 지금부터 모아나가야 되는 분석이 나왔고 곧 대부분의 시장이 꺾일 수 있다, 이런 경고가 같은 사람 입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콕 집어 말한 코인 명단 안에 리플 XRP가 들어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린 지금 리플 XRP를 사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팔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끝까지 한번 풀어드려 볼 예정이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기준금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 나라 돈의 기본적인 이자입니다. 이 이자에 대해서 2%에서 2.25%까지 상승을 시켰는데 3년 만의 인상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돈 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 코인처럼 위험한 자산에서 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더 무거운 숫자가 나왔죠. 5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1.1% 상승했고, 생산자 물가지수,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도매로 넘길 때의 가격대, 그러니까 바로 도매 물가를 뜻합니다. 지금 시장이 예상한 숫자는 0.7%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1.1%가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크게 뛰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대로 따져봤을 때 이쯤에서 코인 시장은 크게 흔들렸어야 되겠죠. 금리가 올라갔고 물가는 뛰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 기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또 급한 매도 없이도 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정답은 또 다른 물가 숫자에 있습니다.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실제로 내는 가격, 소비자 물가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에너지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겨우 0.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의 물가는 아직까진 조용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급하게 매도할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 도매 물가가 크게 뛰어버렸어요. 이 소비자 물가는 조용한데요. 이 두 가지 숫자의 어긋남이 오늘 영상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잠깐 주머니 한번 넣어둬보고 그 뒤에서 꺼낼 때 좀 소름이 돋게 되실 텐데,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그 전에 지금 장세의 성격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글로벌거래소 HTX의 연구팀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분석했죠. 전면적인 강세장이 아니라 철저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요. 여기서 차별화 장세라는 말도 쉽게 풀어드려보자면은, 예전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다른 코인들도 우르르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국제정세가 불안해서 기름값까지 들썩이다 보니까 위험한 자산에 돈을 넣으려는 마음들이 전체적으로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돈들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요. 그 돈이 아무 코인이나 사주질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코인, 혹은 흐름이 분명한 코인,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코인이 얼마나 유명하냐, 이런 여부들보다도요, 돈의 선택을 받았는지 여부가 전부란 얘기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 한 애널리스트가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크립토카포라는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리플이라는 회사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깥에 있는 분석가인데요. 이렇게 진단을 남겼어요. 최근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단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코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고점에서 90에서 99%까지도 떨어진 채로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모아갈 때, 그러니까 매집 구간이다라고 봤다라는 건데요. 매집은 말 그대로 조용히 사모으는 걸 뜻하죠. 그리고 그가 상대적으로 강력할 수 있다라고 지목한 코인들이 있는데, XRP, XLM, QNT, HBAR, 그리고 프라이버시 코인 몇 개들입니다. 앞에 4개는 ISO 2002라는 공통점으로 묶이죠.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 받을 때 이때 쓰기로 한 새로운 통신 규칙인데요. 오늘은 이 규칙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짧게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하필 이런 코인들이 명단에 올랐을까? 크립토카포는 두 가지 흐름들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먼저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고 그 돈의 일부가 코인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 앞으로 규제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 거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요. 주식시장에서 넘어오는 돈들은 성격이 다르죠. 하루 들어왔다 나가는 가벼운 돈들이 아니라 덩치가 크고 조심스러운 돈들입니다. 이런 돈들 아무 코인이나 사지 않아요. 나중에 제도권, 그러니까 은행이나 큰 금융회사들, 여기서 받아줄 수 있는 자리부터 찾아가게 될 겁니다. 명단에 오른 코인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 제도권과의 연결고리라는 점들, 절대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XRP는 그 명단의 맨 앞줄에 서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분명히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바깥의 분석가가 XRP를 콕 집었고 큰돈이 지나갈 길목에 서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글에서 전혀 다른 경고를 남겼는데요. 크립토카포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상승이 새로운 강수장의 시작이라고 보진 않는다. 오히려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까지도 부분의 시장 자산이 본격적인 약세장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상승 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으라고 말한 그 입으로써 이게 마지막 상승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주머니에 넣어둔 열쇠를 꺼낼 시간입니다. 도매 물가랑 소비자 물가에 어긋나는 부분들. 도매 물가에는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 물가로 옮겨붙는 성질이 있죠. 공장에서 비싸진 물건값을 결국에 몇 달 뒤에 마트 가격표에 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버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소비자 물가가 아직까지 조용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도매 물가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어 버렸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평온함에는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고, 물론 도매 물가의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언제 얼마나 옮겨붙을지는 아직까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이 당분간 시장 전체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코인 위주로만 돈이 도는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XRP가 그 명단 안에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강력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런 흐름들이 무한정 가는 건 아닐 거예요. 도매 물가의 열기가 소비자 물가 숫자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까지라는 일종의 기한들을 의식하셔야 되는데, 그 숫자가 나빠지는 순간 시장 전체의 공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이 차별화 장세라는 진단과 매직 구간이라는 진단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랠리라는 경고랑 물가의 시차라는 구조도 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장을 대해야 될까요? 답은 양쪽 다 버리시는 겁니다.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막연한 믿음도, 또 다 무너진다는 막연한 공포, 두 개 다 버리시는 거고, 명단에 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준 사람이 출구 이야기도 함께 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매달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숫자, 이게 우리가 반드시 챙겨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어줄 겁니다. 이 도매 물가의 충격이 그 숫자에 묻어나기 시작을 하는지, 이것만 꾸준히 확인을 하셔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결국에 유럽은 3년 만에 금리를 올렸고요. 미국 도매 물가는 예상치를 크게 넘겼지만 소비자 물가가 아직까지 조용한 덕분에 시장은 버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장세에서는 시장의 돈이 모든 코인이 아니라 선택받은 코인으로만 움직이는데, XRP는 바깥 분석가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다만 같은 분석가가 이번 상승이 마지막 랠리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만큼 우리는 기회 그리고 시간 제한을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소비자 물가 발표에서 정말로 그 충격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다면 그날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고 또 어떻게 움직이셔야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트코인들에 대한 단기 매매, 이거는 무조건 단기로만 접근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하루 종일 시세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이런 단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정해두고 적당한 수익에서 만족할 수 있는 단기를 의미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언제든지 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도 무조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타기라거나 또 이제 추가적인 대응들, 이게 가능하도록 적당한 비중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비중과 목표가에 대해서 함께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적당하게 수익 실현이 됐다면 그 이후에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습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들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건데, 이때 여기서 내가 물타기 매수로서 대응이 가능하느냐, 대응할 수 없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시장에 있어서 이런 대응 방법들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는 습관들 키워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내가 매매에 있어서 마침표를 잘 찍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강력한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눈치 보기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하루에 한 종목씩 꾸준하게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차라리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시기들, 이 당시에서는 그냥 아예 꾹 참고 현금 들고 있다가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장 찾아왔을 때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매매하면서 다시 한번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폭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지켜나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원칙 1번, 이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가를 지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원칙 2번,
무조건적으로 확률이 높은 타점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그냥 꾹 참는 게 좋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매매 중독들 때문에 타점이 아닌데 무리하게 매수했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습관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익을 낸 파이버스라는 코인은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감지가 됐었고 이 흐름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까지도 확인되면서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들 감지되자마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코인들 폭락하고 있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 시장에서 힘을 받고 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웹3 코인들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들입니다. 지금 이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코인 시장 폭락장이라 가지고 숨죽이고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이게 폭락장에서 조금만 횡보장 이어지고 다시 상승장, 이 반등장이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30%에서 100% 이상까지도 폭등할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이거 매일매일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감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감시하다가 그냥 조금씩 단기 타점 나왔을 때 수익 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스노우볼처럼 엄청난 수익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오히려 음봉에서 하락했을 때, 이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아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음봉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기회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남들은 이렇게 오히려 양봉에 들어갔을 때 양봉이 매수 타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팔고 나온다. 이게 바로 테마를 가지고 있고 매수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종목들의 특징인데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매수 타점은 이렇게 하락하고 바닥을 지켜주는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이 있었고 상승했을 땐 뭐다? 팔고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나왔을 때 다시 하락을 줄 거예요. 그때 다시 눌림봉에서 또 매수 들어가면은 또 수익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말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을 하면서 폭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하락해도 내가 욕심부리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들을 목표로서 잡으신다면 이 시장의 반등들, 상승에 맞는 단기 알트들에 대해서 목표로 진입하신다면 어려움 자체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내가 자주 매수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수익 내기 쉬운 장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어려운 장에서는 그냥 현금 가지고 계셔라. 말 그대로 전쟁터의 전투라고 쳤을 때 이게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전투만 전투에 참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질 것 같은 전투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 저만의 방법이고요. 제가 수년 동안 코인 시장 하면서 어렵게 터득한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괜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중간하게 섞여버린다. 오히려 방해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요. 내가 만약에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내가 매수하는 것만 하락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매수하지 않은 것들만 급등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혹은 내가 어떻게 이런 시장, 이 폭락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게 이거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그냥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반드시 하고 싶으신 분들만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실 분들 그냥 안 하셔도 좋습니다. 최소한 다른 분들 방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만 지금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횡보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하우들 전부 다
영상 강의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뿐만 아니라 영상 강의까지도 제공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